자, 오늘은 쇼어 캐스팅 장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쇼어 캐스팅 장르를 하고 있는 쇼어타임의 유조사 유상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쇼어 캐스팅. 네. 정확하게 뭔가요, 쇼어 캐스팅이? 쇼어 캐스팅이요. 쉽게 설명을 하면 갯바위에서 캐스팅을 한 장르예요. 그러면은 갯바위에서 캐스팅. 네. 그러면은 쇼어 캐스팅 도대체 어떤 걸 가지고 캐스팅을 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아까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한 거고. 네. 그냥 진짜 사실 정식적으로는 그냥 해안가를 뜻하는 쇼어. 네. 그렇죠. 해안가를 뜻하죠. 거기다가 이제 뭐 지그를 이용한 낚시기가 지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해안가에서 하는 지깅, 쇼어 지깅. 그리고 이제 플러그, 뭐 미노우나 뭐 포퍼, 펜슬 같은 거를 플러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할 때 갯바위에서 또 마찬가지 해안에서 플러깅. 그러면 쇼어 플러깅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뭐 이제 사실 지그라는 것 자체가 되게 종류가 많아요. 네. 우리가 이제 솔직히 지그라고 하면은 메탈 지그를 우리가 제일 일상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사실 뭐 금속 덩어리로 만든 그런 이제 물고기 모양으로 만든 거를 이제 메탈 지그라고 하는데, 이제 뭐 그런 메탈 지그도 있고 아니면 뭐 러버 지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타이라바, 네. 타이라바 아시죠? 네. 타이라바나 인치쿠 같은 거를 러버 지그라고 해요. 그럼 러버 지그를 사용하면은 갯바위 사용하면은 쇼어 러버 지깅이라고 하는 거고. 네. 또 지그 중에 좀 느리게 떨어지는 지그가 있어요. 슬로우 지그라고. 네. 그거를 또 갯바위에서 사용하면은 쇼어 슬로우 지그가 되는 거고. 되게 지그도 종류가 되게 많은 것 같네요. 그러면은. 네, 그렇죠. 네. 지그가 엄청 종류가 많아요. 그러면은 쇼어 플러깅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쇼어 플러깅은 어떤 건지, 도대체 플러그는 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플러그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그런 조금 단단한 루어를 우리가 플러그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왜 하드베이트랑 네, 소프트베이트라고 그렇죠. 얘기를 네, 하잖아요. 하드베이트, 소프트베이트 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뭐 하드베이트에서 뭐 딱딱한 이제 고기 모양을 다 하드베이트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네. 플러그류라고 있는데, 플러그류라고 하면은 뭐 포퍼, 미노우, 펜슬베이트는 이제 한국에서는 펜슬베이트라고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는 약간 좀 스틱베이트. 스틱 그거를 베이트. 보통 펜슬베이트라고 네. 많이 하더라고요. 약간 언어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뭐 가져오신 것도 있지만 요게 이제 펜슬베이트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네네, 이거요. 네, 펜슬베이트라고 하는 거죠. 네네. 네. 굉장히 크고 뭐 바늘도 이렇게 크게 달려 있고, 이게 이제 쇼어에서 사용하는 이제 네. 쇼어 플러깅에서 사용하는. 저만 씁니다. 본인만 사용하는. 네. 사실 사용한 사람 본 적 없어요? 아이고, 저밖에 없어요. 사실 진짜요? 이거 부실이 때리려고. 때려서 잡는. 네. 일부러 좀 무게가 있는 놈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부시리에 사용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부시리만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주로 이제 대상 어종이 뭐예요? 주로 대상어종이라고 하면은 사실 국내에서는 네. 이제 방부제라고 해요. 방부제. 네. 이제 방어, 네. 부시리, 잿방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다랑어류도 있잖아요. 다랑어류 이제 있고. 최근에 뭐 많이 잡히기 시작했죠. 그렇죠, 국내에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좋아하는 삼치. 아, 삼치. 네. 네. 삼치도 잡고. 근데 삼치는 이렇게 큰 걸로 잡진 않고 조금 작은 것들 있잖아요. 아, 삼치 구워 먹으면 맛있는데. 아이고, 아, 저 회를 제일 좋아합니다. 아, 저도 회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슈어 지깅도 알아봤고, 네. 슈어 캐스팅 뭐 플러그도 알아봤는데, 네네. 그러면은 슈어 캐스팅 이제 태클 장비 네. 어떤 걸 사용하는지 네. 뭐 궁금들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종류가 있고 그 각 태클마다 어떤 장단점이 있고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스타일들이 굉장히 좀 다양해요. 사실 뭐 어떤 사람은 뭐 난 가볍게 즐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벼운 장비를 쓰지만 나처럼 좀 변태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난 더 무거운 거, 더 큰 거, 아. 더 와한 거 잡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장비가 밑도 끝도 없이 이제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네.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뭐 이제 아까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제 즐기시고 싶은 스타일을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장비를 써보면서 이제 뭐 저렴한 장비도 있고 비싼 장비도 있고 뭐 가벼움의 특징이 딱 있는 장비도 있고 무거운데 강한 장비들이 있고 네.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사보면서 이제 맞춰가는 거죠, 사실은. 아.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빅게임이 처음에 안 맞다 보니까 좀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왜냐면 너무 취향이 스타일이 확실한 그런 낚시다 보니까. 네. 예. 사고 팔고는 역시 질피싱이죠. 아, 그렇죠. 저희가 어쨌든 여기 질피싱 채널이 네. 뭐 앞전에 질피싱 채널 소개 영상도 해드렸지만 네. 저희가 중고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뭐 사고 팔고 편안하게 저희 네. 쪽에서도 이용하시면서 네. 직접 또 한번 이용해 보시고 아, 네네. 전파도 해주시고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우, 그래서 판매할 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한대 고객이 또. 한 분 들었네요. 네. 그러면은 뭐 슈어 캐스팅 장르도 네. 뭐 스피닝 태클도 사용 물론 할 거고 네. 베이트 태클도 사용하나요? 어우, 전 베이트를 사랑합니다. 아, 또 이렇게 또 베이트 태클도 사용한다는 걸 또 오늘 처음 알았네요. 베이트 변태죠. 네. 배변. 그럼 베이트 태클도 좀 생소하니까 네네.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실 베이트 태클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우리가 아는 베이트 릴이랑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베이트 릴은 보면은 으쌰쌰쌰쌰. 네, 그렇죠. 이런 일반적인 로우 프로파일 형태의 네, 그렇죠. 베이트를 가장 많이 네. 사용하죠. 네, 사실 뭐 잡기 쉽게 네. 베이트 일반적인 장구통에서 개량해서 네. 자세를 낮추는 일을 우리가 로우 프로파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로우 프로파일의 큰 장점은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아무래도 네. 이렇게 줄을 일정하게 감아주는 레벨 와인더가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부실이 크잖아요. 그렇죠. 힘도 좋고.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줄을 딱 꼽아놨는데 밑으로 잡아당겨 보세요. 네, 맞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파손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으쌰쌰쌰쌰 이렇게 레벨 와인더가 없는 네. 이제 릴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오프쇼어 지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장구통 형태의 네네. 이제 레벨 와인더가 없는 릴을 네. 사용하고 있는데 네. 확실히 그 레벨 와인더가 있는 것과 없는 거의 차이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회유성 어종들의 특징이 네. 그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힘이 굉장히 강력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 레벨 와인더의 그 파손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레벨 와인더의 유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리고 뭐 되게 라인도 엄청 굵은 걸 쓰신 것 같아요. 네. 사실 베이트 캐스팅의 장점이 네. 그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상식으로는 네. 두꺼운 줄을 사용하면 비거리가 떨어진다는 말 들어보신 적 아, 네, 있으시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건 스피닝 장비에 대한 얘기예요. 아. 왜냐면은 아무래도 줄이 감겨 있는 방향이 이렇게 뭐 가로로 감겨 있다고 할게요. 가로로 네네네. 감겨 있는데 네. 줄이 던지면 줄이 이제 나가면서 네, 방출되는 각도가 다르죠. 여기 스풀에 마찰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줄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스풀에서 빠져나가는 줄이 빠르게 빠져나갈 네. 거고 이제 아무래도 줄의 각도 자체가 더 마찰을 강하게 받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피닝 장비가 더 좀 마찰이 심해서 합사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비거리 손실이 나요. 아, 네, 맞죠. 그런데 이제 또 약을 좀 팔게요. 네. 베이트 장비를 또. 네. 네. 그런데 베이트 장비는 보세요. 줄이 나가는 방향이랑
줄이 감겨 있는 방향이랑 같죠. 네, 같죠. 그럼 마찰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베이트 같은 경우는 두꺼운 줄을 사용해도 비거리 손실에는 아주 큰 지장은 없다. 근데 당연히 비거리한테는 조금 지장이 없긴 한데 네. 아무래도 줄이 두꺼운 걸 쓰면은 이제 조작감이야 뭐 이런 거 바람에 잘 날리거나 이럴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베이트의 또 장점이 또 뭐겠습니까? 또 이 감는 파워가 네. 매우 강하다는 네. 거. 직진성이 있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이트를 사용할 때는 아무래도 고기가 힘이 강하니까 네. 빠르게 뽑아야 네. 우리들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낚시꾼들한테. 그러니까 저가 이제 이런 그런 거를 포기하고 대신에 이제 강한 합사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견인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쇼 캐스팅 같은 경우는 두꺼운 합사를 쓰면 또 썩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백러시가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쓰는 막 루어가 이런 거예요. 네. 막 무게가 막 네. 125g, 얘는 한 160g이 돼요. 아. 근데 베이트를 써보신 분들 알잖아요. 한 네. 10g짜리만 이렇게 후려쳐도 백러시 충격이 네, 맞아요. 빵 오는데 이제 근데 160g짜리 막 던져다가 백러시 나봐요. 그러면 그냥 막 날아가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합사가 두꺼우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런 루어들이 되게 사실 비싸요. 이거 얼마처럼 보이세요? 저도 뭐 어느 정도는 이제 뭐 낚시를 오래 했으니까 네. 그래도 한 15만 원? 이제 수제죠? 아, 예, 기계로 네. 깎아낸 거긴 한데. 아, 기계로 예. 깎아낸 거긴 한데 이거 목재로 만들어진 네, 거죠? 우드. 네. 우드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15만 원 정도 할 것 같은데. 네, 거의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애들이 좀 프리미엄이 붙는 게 많아가지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싸게 샀습니다. 네. 희소성이 생기면은 프리미엄이 네. 생기기 마련이죠. 어떤 제품이든. 근데 백러시가 나서 날아가 봐요. 그대로 그냥 이제 치킨 15마리 바다에 네. 꼬라 박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치킨 15마리라 그러니까 화가 났네요. 아무래도 네. 제가 쇼크리더를 되게 길게 써요. 네. 근데 부실이 낚시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사실 쇼크리더가 길면 굉장히 저한테 유리한 점이 정말 많아져요. 사실은. 네. 때문에 쇼크리더를 길게 쓰고 싶은데 스피닝 릴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길게 못 쓰는 거죠. 그렇죠. 네. 야, 아무래도 지금 여기도 보면 아시겠지만 네. 이 라인이 두껍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코일링이라 그러죠. 네. 네. 이게 굉장히 막 이렇게 막 풀려져 있고. 네네. 근데 이게 만약에 스피닝 릴로 그대로 갔을 때는 터지는 거죠. 던졌을 때 그냥 후루룩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던지는 순간 이제 네. 바로 낚싯대 감아가지고 네. 그대로 날아가는 거죠. 네.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쓰시는 분들 별로 없겠네요. 베이트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죠. 네. 이제 낚시꾼들의 그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 이제 좀 왜 나는 남이 쓰는 장비를 안 쓰고 싶어. 네. 약간 이런 용도. 아, 유니크. 유니크. 네. 그래서 약간 좀 왜 커스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 레어 아이템 쓰시는 분들.